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으로 가보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 당선자로서는 이 첫 외교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직 대통령 취임까지 2달이 남은 만큼 공식 외교 행보는 아니지만 당선자 자격으로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취임 전인 미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부부 등이 동석한 가운데 90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요. 두 사람은 북한 핵 문제부터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 등의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일본의 실익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담 이후 미일 관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는데요. 당선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외국 정상을 만난 데 대한 외교가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번 만남이 덜 격식적이고 또 외교적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 아직 트럼프의 취임 전이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2달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외교적으로 이제 민감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 미국 언론이나 외교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네, 트럼프 측이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또 깊은 대화는 취임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요. 미 외교가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앞서 이 국무부의 브리핑을 듣는 게 일반적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국무부 브리핑 요청도 없이 외국 정상과 민감한 현안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의 외교 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또 주일미군 철수를 시사한 만큼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로 연일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수선한데요. 자, 권력자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대기업은 거액의 돈으로 보답한 것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한 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들로부터요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이 브라질판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체포됐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2014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마라카낭 축구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인데요. 예초 공사 예산은 우리 돈 4,700억 원 규모였지만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 세르지오 카브랄은 이 예산을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을 거액의 사례비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카브랄 전 주지사는 월드컵 관련 공공시설 공사를 특정 기업에 주는 대가로 약 75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브라질 검찰은 이런 뇌물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에 끈질기게 수사해서 결국 혐의를 입증했는데요. 권력층이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킨 검찰에 브라질 국민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년 전부터 월드컵 관련 비리뿐 아니라 이른바 세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세차 작전, 이거 우리나라 검찰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성 최고령 우주인을 태운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향해서 발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가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발사됐는데요. 미국의 여성 우주인 56살 패기 윗슨이 여기에 탑승했습니다. 내년 2월 우주에서 57번째 생일을 맞는 윗슨은 이번 비행으로 여성 최고령 우주인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기존 최고령 기록은 2007년 바버라 모건이 세운 55세였습니다.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 비행에 나선 윗슨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여성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6개월간 더 머물면 미국 우주인 최장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최고령 최장.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군요.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새누리당 친박계 이 박명재 사무총장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제 당 사무처가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 그리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의 해산, 이 두 가지를 촉구했는데요. 자, 부담을 좀 느낀 걸까요? 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여전히 기다려달라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친박계는 공세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제주도에서도요, 촛불 집회 열리고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느끼시는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역대 선거에서도 전국의 표준입니다. 민심의 표준입니다. 네. 결과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민들의 마음도 전체 국민의 마음하고 똑같고요.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숫자는 인구가 작으니까 좀 작습니다만은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최대 규모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촛불 민심, 제주도가 표준이다. 또 제주도도 87년 6월 못지않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이게 어제 밤에 좀 논란이 된 발언이요. 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거기에다가 같은 표현을 들어서 답변을 하면요. 네네. 촛불도 잘못 다루면 온 산을 태울 수 있다. 저는 그게 더 진리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촛불에 바람이 불면 꺼지지 않고 더 들불로 번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유로 답을 주셨는데, 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정현 당대표는요, 이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정홍원 전 총리는 이 마녀사냥, 이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연일 나오면서 이번 주말에는 광화문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좀 촛불 집회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까 저희 브리핑에서도 이 객원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수단체 맞불 집회가 열린다고 해요. 혹시 네. 뭐 좀 어떤 우려 되시나요? 지난번에도 맞불 집회 형식으로 몇 군데서 있었죠. 네네. 그 시청 앞에서도 있었고, 뭐 서울역 앞에선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 규모가 비교가 안 돼가지고요. 네네. 전체적인 현재 그 촛불 집회에서 그냥 충돌하지 말고 무시하자, 이런 의견들이 대세였다고 그래요. 네네. 아마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어차피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소수의 인원들이 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자기 희생을 하면서 투쟁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거든요. 네네. 온 국민이,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게 만천하에 이걸 계속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화적으로 그리고 더 밝은 분위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평화적으로, 비폭력, 더 밝게. 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죠. 네. 미래가 밝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요,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또 시끌시끌한데, 지사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 시중에서 이 앞으로 전국의 흐름에 대한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다가 나오는 얘기를 그냥 미리 쐐기를 박는 거라 그러면 굳이 이해를 해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요. 대한민국의 수준이 벌써 그런 이 비상사태를 가지고 80도와 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벌써 80년은 36년 전의 과거입니다. 네. 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국민의 수준이 네. 벌써 그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렇죠. 아마 다수 국민들 뭐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아까 촛불 민심으로 시작을 해서 제주와 이제 전국 분위기를 얘기를 나눴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지금 퇴진도 하야도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시 내치의 전면에 좀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이 다 됐는데 검찰 수사는 미루는 상황이고, 자, 지사님 보시기에는요, 박 대통령 왜 이렇게 강경선회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처음 이 민심에 부닥쳤을 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아마 굉장히 당황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지금 뭐 몇몇 측근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버티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는 이 태세를 좀 정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태세 정비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버티고 가야 되고, 버티고 가다 보면 시간이 이걸 뭐 좀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안 그러더라도 뭐 더 손해 볼 게 없느냐, 네.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계산들로 서로 공감을 한 게 아니냐. 뭐 그게 범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네요. 네. 지금 이제 추측하신 대로 만약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상황까지 시간 끌기, 버티기, 또는 뭐 수사 관련해서 물타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지사님?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네. 동력이 있는데요. 동력하고 변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동력은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거고요. 그다음 부분적인 변수로는 검찰 수사, 그리고 이후에 특검 수사, 국정 조사가 되겠죠. 이 쏟아지는 보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검찰 수사관이 된 듯한 그렇죠. 기분을 지금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버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좀 당내 상황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요. 이정현 대표는 왜 저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보세요? 우선 뭐 마지막 충정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랑 우리 당 일부 친박 지도부랑 해서 아까 태세 정비를 하면서 이거 버티는 것으로, 그리고 혼자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집단 논의의 틀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네. 그게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네. 그런데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한 지붕 두 지도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비상시구위원회 구성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하는 말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 지지율을 다 합쳐도 9%도 안 되는 사람들, 이 대권 주자나 사퇴하라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사님은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이 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상황이 어떤 반전이 되려고 하면 별별 일을 다 하다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과정상에 있는 물방울이 튀는 걸로 보지, 버티려는, 그리고 역공을 펴려는 그 파도가 이 도도한 조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민심이 거대한 해류라고 본다면 이제 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반대 방향으로 치는 파도고요. 이정현 대표의 말이나 도발적인 이런 공격적인 것들은 튀는 물방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이 남경필 지사는 말이죠.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탈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친박계나 이정현 당대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혹시 이 원 지사님 생각하시는 중대 결심이나 어떤 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비장의 카드 이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개별적인 그 거취에 대한 결단보다는 네. 지금 이 워낙 사실상 국민의 민심에 거꾸로 지금 그 저항하고 있는 이 지도부와 대통령을 실제로 이걸 반전을 시켜놔야 되겠죠. 거기에 매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방향을 고민해도 순서상 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당 사무처가 이정현 대표 등 현재 지도부의 사퇴도 얘기했지만 또 현재 이 공동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비상시국회의 해산도 촉구를 했어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그 한목에 해결하는 게 뭐냐면요. 당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네. 비대위가 구성되면 지금 비상시국회의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동 해체하겠다고 처음부터 네.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한목에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지도부 사퇴하고요. 네. 비대위 구성해서 비상시국회의를 동시에 해체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애초에 전제 조건이었다. 그대로만 간다면 당연히 해산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도 버티고 있습니다. 당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아까 전망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야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밟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밟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꼭 이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거라야만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 모든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대통령의 거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탄핵도 못할 게 없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되다가 탄핵이 되게 되면 현재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탄핵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거국 내각 그 총리를 네. 지명을 해놓고 진행을 해놓고 네. 나머지 그 다음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절차가 참 복잡한데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야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다. 앞장서겠다. 여기에 대한 이 지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거취 문제 그리고 이 앞으로의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갈 거국 내각의 문제가 아직 해결의 물꼬를 못 트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같이 얘기해서 뭐가 본질이고 뭐가 그 다음 건지를 서로 혼동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대신 대통령의 거취와 우리 비상 국가 운영 체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 정치 일정을 어차피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제 제도를 그냥 해서 또 그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선거를 또 치를 건지 네. 아니면 개헌을 할 건지 아니면 헌법 내에서도 선거법을 바꿔서 치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치 일정 논의 속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의 서로 그냥 버티고 있는 이 버티기 정국이 반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온 국민과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개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순서가 서로 섞이거나 이게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대통령의 거취 확실하게는 어떻게 퇴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의 저희는 오히려 더 권장을 드리는 게 네. 대통령께서 이제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국가 원수로만 남고 네. 거국 내각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나마 서로 타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그게 안 된다면 결국 국민이 하야 요구를 하지 네. 않겠습니까? 지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한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2부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옵니다.